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바로 이제 종목 블라인드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넘어갑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업종 내 강한 모멘텀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당연히 종목도 궁금하지만 이 업종이 궁금하네요. 어떤 섹터입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쪽을 하나 꼽으라면 반도체 IT일 것 같고, 그렇죠. 또 향후의 주도 업종이 어디냐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IT는 또 빼먹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반도체 IT에 대한 관심도는 뭐 중간중간 우리나라 지수도 종목군들도 미국 증시도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어도 반도체 IT는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하루 이틀 조금 흔들흔들 하는데 이때 돋보이는 게 어제부터 반도체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덕호 대표님도 반도체 하반기 좀 이끌어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뭐 완성품들, 그러니까 완제품 위주였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소부장 쪽의 수nom에도 충분히 기대할 만큼 많은 종목들이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블라인드 오픈. 이수페타시스. 자, 이야기 또 들어봐야겠죠. 여기 또 한번 올라가면 잘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기업이 잘 간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움직이려면 결국 엔비디아와 혹은 마이크론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장전에 우리나라 장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들을 아마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추정치도 굉장히 높았죠. DDR4와 DDR5가 모두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추정치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었기에 우리나라 관련 반도체주도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수페타시스야?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도 점점 분야가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맞아. 과거에는 PC에만 혹은 모바일에만 탑재했던 반도체 칩들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혹은 자율주행, 로봇, 드론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반도체 칩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대1 비율로 같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만들어내는 PCB 기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GPU 안에 HBM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인터포저라고 하는 유리기판과 비슷한 기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이 PCB 기판이 깔리는데 이 기판도 당연히 발열에 또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게 MLB 초고층 MLB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다층이라고 하죠. 이 MLB의 특성이 그 발열을 잘 잡아주는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를 많이들 찾고 있는 상황이고 4공장이 올해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 시운전 중이라고 하니 만약 양산이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내년 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외형, 그러니까 캐파가 더 커져 있는 상황이라 향후의 가이던스조차도 저는 높게 잡을 수 있을 기업 중에 하나라서 이수페타시스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구간에서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마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손절 기준으로 좀 잡아드리겠지만 만약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가 이제 최고점인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이제 수주 잔고라든지 밸류를 계산을 해보면 63,000원에서 65,000원까지는 저는 1차 목표를 현실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65,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0원이면은 이수페타시스의 역사적 최고가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4만 원, 생각보다 러프하게 좀 잡았다.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좋게 보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정리해보고요.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제가 김덕호 대표를 이제 며칠 연속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네, 이제 통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키워드가 비슷한 것도 지금의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발 이슈들을 좀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중장기 모멘텀을 계속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통신은 좀 방산하고 같이 가면 되게 잘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 뭐 그 기업이 또 오늘 가장 그 안에서 그렇죠. 좋은 시세를 네. 냈었고 그리고 이제 통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하반기 정도에 주파수 경매 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5G 통신 장비 부품주들은 다시 한번 볼 때가 드디어 이제 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개의 종목들은 진짜 그 오지 탐험이라는 모욕을 이제 다 씻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AP 위성입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텔리안테크를 소개를 드리면서 스타링크가 들어왔을 때 대한 어떤 수주 부분들도 기대가 된다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를 이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뭐 투라야와의 어떤 실적 부분들이 그 동안은 뭐 상당 부분의 비중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AP 위성 주가가 좀 잘 간다라고 하면은 뭐 투라 얘기가 나왔을 때 정도야 주가가 움직이고 사실 주가 움직임도 뭐 그 외에는 오랫동안 지속성은 좀 가지지는 못했어요. 이번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동에 지금 전쟁 위기가 계속 이제 고조가 됐던 상황이었고 또 여기에 각 세계적으로는 이제 통신 단말기에 대한 어떤 수출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주문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회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이제 2030년에 6G 상용화에 대한 이제 정부의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얘기를 드리면은 5G 때도 뭐 실패인데 그 6G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5G 때 홍보됐던 모든 영상이나 포스터를 보시면요. 거기 항상 나오는 빠지지 않는 게 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성은 고고도 위성인데 실제로 이 5G를 상용화하고 하려면 적어도 중궤도 좀 더 낮게는 저궤도까지 만들어져야 되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2031년에 저궤도 위성을 자국 기술도 직접 14기를 발사하는 걸 목표로 지금 위성 개발에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받을 수 있는 단기적 수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윈웹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여기에 저궤도 위성이 상용화가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수신 단말기를 제작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 같은 경우는 당장 상용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모멘텀에서는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번 달 11일 날에 이탈리아에 있는 메타센싱과 함께 또 SAR 위성 개발을 또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집 위성 이후부터 해서는 또 위성 자체의 정밀성 그리고 기후 영향을 적게 받는 이 SAR 위성을 지금 굉장히 박차를 많이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한반도 내에 있는 안보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밀 정찰 감시 자산인 이 SAR 위성에 대한 개발 모멘텀은 충분히 좋은 이슈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제 내일 당장에 우리 하반기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통신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가격 전략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연초에 대비했을 때 큰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은 오히려 1분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8월, 9월 때부터의 실적 모멘텀들이 좀 더 주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돌파는 14,500원 선 여기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것에 대비하셔서 차익 실현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14,500원 일단 1차 목표가 정도로 보고 추후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AP 위성과 관련된 통신 이야기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재밌어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 블라인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면 좋을까요? 전략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자신감. 자신감. 잠깐 잃었어요. 이틀 동안.
그쵸. 예. 한 최근에 워낙 조정 없이 올라왔다가 이거래일 연속 조정에 그리고 이제 또 조정의 폭도 생각한 것보다 깊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네, 현재의 맞아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말자의 의미로 좀 자신감이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싶은데 결국 지수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중간중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피로도가 나타날 때 사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유를 자꾸 찾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이유로 또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관세에 대한 압박, 그쵸. 실적에 대한 압박 그런 건데 저는 센티멘탈적으로 이제 무너진 증시는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술력에만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4, 5년 전에 코로나 때도 확실하게 봤죠. 그러니까 센티멘탈적으로 수급이 빠지더라도 본업만 잘하면 네. 빠르게 회복하고 맞아요. 그 이상 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번 했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혹시 모를 변동성이 나와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저는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이제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이 글로벌 성장 방향성에 맞춰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기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동떨어져서 다른 산업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중심이고 여기에 파생되어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진 상황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은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이스페타시스로 계속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뭐 오늘 떨어지는 칼날에 좀 깊게 떨어지다 보니까 며칠 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여기 또한 시대의 트렌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걱정하시기보다 누가 더 낮은 가격에 맞아요.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감을 잃지 않고 빠지면 매수 찬스가 또 왔구나.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명심보감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이건 과연 오늘 뭘로 준비해 왔을지 블라인드 오픈. 천방백개. 제가 일벌백개는 아는데 천방백개는 모르겠네요. 1000가지 방법과 100가지 계략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연안지게, 즉 이제 여러 가지 겹 테마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과연 여기가 지금 매도 시점인가를 사업별로 분별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뭐 마냥 공격적으로 악의적인 매도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전략에 맞춰서 이게 금융사들은 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출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지금 하락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보셨죠?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다만 내가 지금의 단순간의 상황에 지금 흔들린다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는 앞서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놓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지금 갖고 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사업별로 다시 분별하셔서 좋은 매도 타임들을 각각 선별하시고 이슈가 발동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어떤 비중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방백개. 오늘 또 처음 들어본 사자성어까지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략 블라인드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면서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